안녕하세요. AI, 인공지능 주식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그쵸? 네, 열기가 대단하죠. 관심도 정말 많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빅베어.ai, 티커 BBAI요. 이게 주당 한 5달러? 이 정도에서 거래되는 걸 보면 이거 혹시 숨겨진 보석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죠. 네, 가격만 보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할 수 있죠. 특히 다른 AI 주식들만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빅베어.ai가 진짜로 AI랑 국방기술 쪽에서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특히 이 분야의 뭐랄까 거인이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PLTR, 여기랑 비교해서 어떤지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베어.ai의 현재 가치 평가가 어떤지, 또 경쟁 환경은 어떻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식의 기회랑 위험, 이걸 좀 균형 있게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가격표 너머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죠.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역시 그 가격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BBAI 주가가 5단어로 낮다는 거, 이게 그 자체로 싸다, 혹은 뭐 좋은 투자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처음엔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주당 가격은 그냥 주식 한 장 값이지 회사의 전체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주에 5달러짜리 회사라도 주식수가 엄청 많으면 시가총액은 클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가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비교요? 그럼 어떤 걸로 비교하면 좀 감이 올까요? 이런 때 많이 쓰는 게 주가 매출 비율, PS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PS 비율요?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 맞죠? 네, 맞아요. BBA가 지금 PS 비율이 한 10.2배? 그 정도 수준이에요. 10.2배? 근데 AI 붐 타고 엄청 오른 팔란티어 PS 비율보다는 확실히 낮은 거 아닌가요? 네, 훨씬 낫죠. 팔란티어는 뭐 워낙 높으니까요. 그래서 언뜻 보면 BBA가 더 싸 보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럼 이게 BBA가 저평가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숫자 자체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돼요. 왜 낮은지를 알아야 한다. 네. 시장은 그냥 현재 매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수익은 잘 낼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BBA의 PS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어쩌면 팔란티어보다 성장성이나 경쟁력 면에서 시장이 좀 덜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 거죠. 가치 평가는 결국 회사의 여러 상황을 반영하는 거울 같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늘 제2의 누구, 넥스트, 모시기 이런 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국방 AI 쪽에서는 팔란티어가 워낙 잘 나가니까 어쩌면 BBA가 그 뒤를 이을 유망주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내러티브가 있었죠. 특히 어떤 산업이 막 뜨면 비슷한 거 하는 후발주자들한테도 기대감이 쏠리곤 하니까요. 팔란티어 성공 스토리가 BBAI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넥스트 팔란티어라는 기대감, 이게 현실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재무적인 흐름 같은 걸 보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실제 숫자를 들여다보면 그 기대감이 점점 약해지는 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미 육군이랑 수십억 달러짜리 단연 계약 연장했죠. 나토 회원국들이랑 파트너십도 늘리고 있죠. 심지어 미 이민세관 단속국, IC 같은 핵심 기관하고도 중요한 계약 따내고 계속 굵직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와, 계약 규모가 진짜 엄청나네요. 그런 게 매출 성장을 확 끌어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계약들이 팔란티어의 사업 규모나 영향력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반면에 BBIA나 아니면 C3.ai 같은 다른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거나 특정 분야에 국한된 그런 기회들을 잡는 데 그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막 미 국방부 같은 핵심 고객 안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BBII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성장세가 좀 둔화되거나 심지어 어떤 분기에는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건가요? 네, 데이터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팔란티어다 국방 분야에서 점점 더 자리를 확고히 잡으면서 뭐랄까 다른 회사들이 쉽게 넘보기 힘든 그런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경제적 해자요. 경쟁 우위라는 거죠? 네, 그렇죠. 한번 자리 잡으면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거요. 이게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팔란티어가 그렇게 강력한 해자를 만들고 있다면 사실 이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BBAI가 이 구도를 깨고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현재 BBAI가 처한 경쟁 상황을 보면 팔란티어가 이미 선점한 영역을 비집고 들어가서 의미 있는 성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버거워 보여요. 따라서 BBAI의 낮은 가치 평가는 이게 뭐 숨겨진 잠재력이라기보다는 이런 약한 경쟁 현실을 시장이 나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넥스트 팔란티어라는 기대감은 현재로서는 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결론이네요. 주가나 PS 비율은 낮아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계약 따내는 능력이나 성장세를 보면 팔란티어랑 격차가 크고 그 낮은 평가가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걸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하면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력보다는 사업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BBAI가 뭐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국방기술이랑 AI, 이건 뭐 수요도 확실하고 성장성도 큰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실제로 계약도 따내고 운영 중이니까요. 맞습니다. 활동하는 시장 자체는 진짜 유망하죠. 국방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하고 AI 도입하는 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관련 예산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BBAI가 이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의 기술력이나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순 없죠.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경쟁사보다 훨씬 싸 보인다는 점도 여전히 있고요. 네, 그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결국 핵심은 팔란티어라는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BBAI가 계속 운영상의 어려움, 뭐랄까 역풍을 맞고 있는 게 현재의 낮은 가치 평가를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봐야 해요. 그냥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거랑 가격이 싼 이유가 회사의 근본적인 약점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이 잠깐 오해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문제 때문인지를 판단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군요.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BBII는 좀 길게 보고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약간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어떤 이벤트에 기댄 투기적인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게 더 맞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현재 시점에서 보면 BBI에 투자하는 건 평균 이상의, 그러니까 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예상 못한 호재가 터지거나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경쟁 환경이나 재무 추세를 보면 안정적인 장기 성장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글쎄요, 좀 많이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단기 반등을 노리는 스타일이라면 뭐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고 기업 가치 성장이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현재로서는 좀 물음표가 많이 붙는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BBI의 현재 낮은 가치 평가는 시장에 놓친 숨겨진 가치의 신호라기보다는 팔란티어라는 강력한 경쟁자 앞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현재 분석의 주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빅베어 AI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BBAI의 낮은 주가 그 자체가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네, 가격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팔란티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 평가는 BBAI의 좀 약한 성장세나 경쟁에서의 위치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 그래서 현재로서는 장기 보유 자산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투기적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자, 그렇다면 이 분석 결과가 여러분의 판단에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요. 특히 AI처럼 막 뜨거운 테마를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나 가격표 너머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어떤지, 실제로 계약은 잘 따내고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 안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걸 꼭 파악해야 해요. 단순히 싸다 이런 느낌보다는
왜 싸지? 이걸 파고드는 분석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분야를 계속 보신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요? 팔란티어가 국방 AI 시장에서 이렇게 점점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빅베어 AI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들이 살아남고 또 성장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하는 거죠.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팔란티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어려워 보이니까 그들이 아직 신경 안 쓰는 다른 시장이나 아니면 특정 기술 틈새를 노려야 할까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죠. 예를 들면 뭐 특정 종류의 데이터 분석에 아주 깊게 특화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군이나 정부기관하고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빅베어 AI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니치 마켓이나 기술 분야를 목표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 이게 앞으로 이 회사를 지켜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탐구를 위한 질문으로 한번